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하늘작용, 즉 천도는 조금이 오차도 없이 지구의 정확한 궤도로 쉼없이 운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은 하늘작용, 이것으로 때에 맞게 만물을 생장시키고 소멸시킵니다. 하지만 천지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로병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따라 모자라거나 넘치는 과불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그 자연현상을 비추어 사람살이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주로 무엇뭇이면 무엇뭇하리라 라는 구조로 말하고 있는데 기륭회린을 논하면서 많은 경계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천택괴, 상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천택괴,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편편히 불부이 기린하야 불계의 부로다. 육사는 나는 듯 부하려 하지 않고 그 이웃으로서 경계하지 아니해도 미덥도다 라는 뜻입니다. 육사효는 인군 바로 밑에 있는 신하자리로서 사회적 기반이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음효로서 혼자 이룰 수 없으니 자신과 응이 되는 초구에게 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편편히에서 편은 나붓길 편, 빨리 나를 편인데 새가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상을 말합니다. 육사효가 동하면 진하령께로 진은 동야라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에서 나온 글씨입니다. 초구효의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 나선 모양새입니다. 불부이 기린 하야에서 부자는 공께 음효에서 나오는데 재물을 가리키는 자가 됩니다. 음효는 열려있는 상이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 많아져서 부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린자는 이유린자인데 학계의 순양인 건괴를 띠풀이나 그 무리로서 말한 것처럼 순음을 이루는 공ቄ를 한 무리로 보아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불계 이부로다에서 계자는 경계할 계자로서 경계나 의심을 해서는 이웃을 할 수 없으니 믿음을 바탕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육사효는 이웃과 함께 경계심을 풀고 넉넉함을 나누면서 믿음을 쌓아서 건실한 양요와 소통되고 연결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지천택괴 육사효가 동하면 내천대장괴가 되는데 지천택괴 육사효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편편이라고 설명했듯이 내천대장괴 역시도 힘차게 질주하는 말의 기상을 괴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서로 그 뜻을 통합니다. 주역점으로 지천택괴 육사효를 받으면 좋은 운이 서서히 가고 있으니 일의 규모를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서두르지만 남자는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애태우는 뜻으로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천택괴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제을 규매이니 이지며 원길일이라. 육오는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이니 이로써 복이 되며 크게 기라리라 라는 뜻입니다. 육오는 중을 얻었으니 그 위치가 인군의 신분으로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오가 응하는 효는 구이효이니 구이효의 군자에게 귀한 신분의 황녀가 시집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을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봉건시대 왕조의 혼사는 통상적으로 왕족끼리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을은 누이 동생을 아래의 신하에게 시집을 보냈으니 황실 간에 이루어지던 혼례를 군신 간의 혼례가 가능하도록
선례를 남긴 왕입니다. 귀매란 자신의 신분보다 낮추어 시집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에서 지는 복지자인데 지극한 선이 머무는 복된 일은 제을이 겸손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황실려이지만 어진 신하의 배필로서 순종하게 함이니 지극한 선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9, 3효의 효사 중에서 복과 6, 5효의 효사 중에서 지가 합하여 지금 쓰이고 있는 복지의 어원이 됩니다. 지극한 선이 머무는 복된 일은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노인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천태의 인구는 6, 5효입니다. 인군의 자리로서 중을 얻었지만 6, 5효는 음효로서 음효의 재질이 약하니 강건하고 심지 굳은 신하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 5효의 판단사는 원길이라 하여 크게 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천택계 6, 5효가 동하면 수천수 괴이니 수우주식이라 하여 먹을 것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 잔칫집을 연상할 수 있으며 서로 의미를 통합니다. 주역점으로 지천태 6, 5효를 받으면 귀하고 좋은 혼처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혼사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 일의 규모도 작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천택괴 상6효의 효사는 상6은 성복우항이라 물용사이요 자읍고명이니 정이라도 인하니라. 상6은 성이 빈터에 돌아옴이라. 군사를 쓰지 말고 읍으로부터 명을 고할지니 바르더라도 인색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상6효는 지천태의 괴상 속에 있지만 번성한 때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복우항이라 해서 옛날의 성은 흙을 높이 쌓아서 방벽을 지어서 백성을 지키는 뜻이 있습니다. 황은 터황, 빈터황으로서 백성을 지키던 성이 무너져서 빈터만 남은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상괴의 곤괴가 동하면 간상년 간괴가 되는데 높은 산처럼 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용사는 군사를 쓰지 말라는 뜻인데 군사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 밖에서 움직여야 함인데 나라 안에서 군사를 쓰려고 한다면 나라에 병고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군사도 무리를 의미하므로 곤괴에서 나왔습니다. 자읍 고명이니에서 작은 단위인 마을 읍으로부터 명을 고해도 그 명이 통하지 않으니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바르게 하더라도 인색해진다는 것은 이미 비색해지니 아무리 인군의 명이 바르더라도 마음이 인색하여 흉함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이라도 인하니라라는 경계사가 붙은 것입니다. 지천택괴의 융숭하고 풍족했던 시절도 때가 지나면 쇠퇴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지천택괴 상6효를 받으면 평안했던 마음이 각박하고 거칠어져서 여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일은 성공을 기약할 수 없고 성황리에 잘 진행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그러지고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지천택계에서 열려있어서 서로 통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지천택계는 좋은 의미의 괴로서 해석됩니다. 이것을 계절로 비유하자면 봄에서 여름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태괴는 길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 효사에서 경계사를 말하고 상육효에 와서는 태평했던 세상이 빈 성토로서 퇴색되어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석계전에서는 태는 통하는 것이지만 물건이 마침에까지도 통함으로써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계의 열림으로 통함과 빗개의 닫힘으로써 불통함이 거울의 앞 뒷면처럼 한 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